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 전체의 흐름을 보면요, 크게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어제 통과시킨 상설특검, 그리고 내일 통과시킬 일반 특검까지 무려 5개의 기관이 달려들어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 경쟁, 윤석열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난 차라리 탄핵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큰 흐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런 두 개의 큰 전국 흐름이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충분히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요즘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필요한 표를 모으기 위해 개별 의원들에 연락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연락한다는 얘기죠. 결국 댐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이룰 것이다, 그야말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대통령이 자행한 정치적 복수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대장동이 무슨 복수극입니까? 백현동이 복수극입니까? 아니면 선거법 재판이 복수극입니까? 백현동 거짓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위증교사가 무슨 복수극입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거는 선거법 재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벌인 범죄 혐의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그래 피해자가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끝없는 정치적 복수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최종 결과는 내절이 나는 걸 알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악순환을 끝내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거의 반쯤은 된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요새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는 어떤 이는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트럼프. 그러니까 온갖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마 이걸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사법 리스크, 그게 한 축이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별개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관련한 수사, 아까 얘기했듯이 급물살이고요. 지금 새로 나온 뉴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젯밤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내란 혐의에 대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직권으로 발동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듣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사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이제 탄핵소추안 또 이제 표결한다고 하죠. 거기서 가결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가결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틀이 하나 있고, 이재명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 법원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633,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끝낸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채널A의 보도에 보면 법원이 이거는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3개월이라는 법 규정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코멘트로 기사화돼 있어서 제가 거기에 주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2심이 3개월 내에 끝나고, 그럼 3심도 3개월 내에 끝나면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 심리기간이 좀 길어지면 본인은 못 나오겠네, 출마를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재판을 그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2심 또는 확정이 선거법 재판이니까 요걸 미뤄보자, 지연시켜보자. 그런데 아주 능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 작전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이제 대선이 먼저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확정이 먼저냐, 그거죠. 아마 그 대선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확정이 거의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장담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몇 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헌법재판관 얼마 전까지 했던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답니다. 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헌재 재판관 6명이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난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기각입니다, 그냥. 그럼 윤 대통령 직무 복귀합니다. 거기다가 이번 12월 말에 국회 몫의 3명의 헌재 재판관이 추천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권한대행인데 이거 논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아마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헌재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뭐 탄핵이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가지고서도 아마 상당한 기간 논란을 벌여야 될 것이다. 2017년 초에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한 달이든 뭐든 미뤄보고자 한다. 근데 그걸 국민의힘이 또 간파를 했습니다. 오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그러니까 2심을 접수한 후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또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송기록에 대한 소송기록을 서울고등법원이 접수했습니다 라는 통지를 이재명 대표한테 보냈는데 그거를 안 받았다는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 최강욱 전 의원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통지를 최강욱 전 의원한테 보냈더니 2022년 6월 24일에 한 번 보냈고요. 그랬더니 폐문부재, 문이 닫혀서 없다. 그래서 못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또 보냈더니 또 그렇고 7월 15일 날 보냈는데 또 그럽니다. 이렇게 3번을 보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법원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 공개적으로 알려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걸로 본다. 이게 공시송달이거든요.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해서 2달을 끌었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지금 딱 그거죠. 적어도 이걸로 한 2-5달 정도 끌 수 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한 날 한시가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한 달 가지고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지경이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최강욱 전 의원의 수법을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금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안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공시소송달 하려면 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재판지연 꼼수다 하는 거고, 변호인 선임은 그럼 또 왜 안 하고 있느냐. 왜 안 하고 있느냐. 자, 변호인 선임을 안 한 채로 만약에 서울고등법원, 이게 지금 어디에 배당이 됐냐면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이건 대등재판부입니다. 서로 판사끼리 대등한. 여기로 배당이 됐거든요. 배당이 돼서 아직 첫 번째
재판도 열지 않았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흔히 있는데 이거는 1심이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재판부의 마음대로입니다.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 선임조차 안 한다 그러면 아마 곧 12월 6일에 배당이 됐거든요. 그럼 뭐 배당된 지는 지금 얼마 안 됐네요. 한 뭐 5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뭐 결정을 낼 정도는 아니지만 돌아가는 움직임이 지금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피고인은 여기서 어떻게든 단 한 달이라도 벌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2심보다 먼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 치를 수 있겠다. 한 달 아니면 두 달을 끌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한 날 한시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 대통령 놀이 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데 출마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뻔히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릴 수 있는 꼼수란 꼼수는 다 부리는 거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2심 지연작전.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이 다 이제 이게 자, 첫 재판을 합시다. 이제 12월 6일에 배당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공판 준비기일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러면서 합시다. 그래서 날짜를 딱 잡으면 그때 이제 이재명 피고인이 나가서 거기 나가서 저거 변호사 선임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최소한도 재판부가 의도는 뻔히 알지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더 줘야 되죠. 아니 변호사 선임 이거는 왜 우리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방어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를 아직 선임을 못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뭐 물을 필요도 없죠. 그 뭐 뻔한 거니까. 뭐 그래도 한 번쯤 물어보겠죠.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변호사 선임해서 다음 재판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재판을 언제 잡느냐가 중요하죠. 변호사 선임하는데 뭐 얼마 걸리나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재판을 그러면 뭐 보름 뒤로 잡느냐, 한 달 뒤로 잡느냐, 아니면 한 일주일 뒤로 잡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또 중요하게 되고, 그게 이제 만약에 뒤로 잡는다, 한 달쯤 뒤로 잡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말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판쯤에 가서 또 변호사를 선임은 했는데 그 변호사가 나와서 제가 아직 재판 기록을 다 못 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복사를 못했다. 이화영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그런 것까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별별 꼼수를 다 동원할 것이다. 아마 변호사 선임 못했다고 첫 번째로 해서 재판이 공전되면요. 두 번째 재판쯤에는 아마 국선 변호인을 붙이겠다. 또 재판부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텀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두 달은 금방 갑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 측의 전략이 재판부가 다 간파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죠. 그건 법조계에서도 예상을 못합니다. 이 재판부, 그러니까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이 재판부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지금 한두 달이라도 어떻게든 밀어보자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법원 주변에서는 이 판사들이 비교적 이 판사들은 고참 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든 검찰이든 이쪽의 전략을 다 꿰뚫고 있어서 뭐 적절히 대응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원래 좀 재판을 엄격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이제 평판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대응할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데 예상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올해 2월에 지금 다 인사이동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교체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뭐 재판부가 교체돼서 뭐 좀 재판을 휴정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욱더 초조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떻게든 밀어보자는 이재명 피고인의 총동원 전략, 이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깨느냐, 그 뻔한데 여기에 달려있다. 이재명 2심 재판부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뭐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첫 재판 때는 아마 틀림없이 변호사 선임을 못했으니까 다음으로 밀어주세요 이럴 텐데, 그때 그 다음 재판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 대단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한날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머리를 짜낼 수 있는 최대한의 재판 지연 전략이 선거법 2심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판부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피고인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